좀 늦었습니다. 전화도 받고 하느라고. 지금 제한 13번째 투표가 통과가 됐어요. 통과되자마자 바로 즉시 집행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동적 수익, 즉 직급 수익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좀 안 되게 줄여버린다. 어떤 분들은 불평 같은 전화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이 왜 이거 친절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집중을 해서 안 듣다가 왜 그런지 모르고 뜬금포 네? 이따 전화 줄게. 네.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뜬금포 같은 얘기를 좀 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투표한다고 하니까 어떤 투표를 얘기하는가 처음 오신 분은 모르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다오 아크디파이는 탈중앙 자율 조직, 다오 참여자 모든 분들이 우리의 공동으로 자산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금융을 공동으로 만들고 수익도 공동으로 배분을 받아요. 참여한 만큼 기여도에 따라서 그 기여는 돈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참여시킨 것도 기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수익을 공동으로 받고 중요한 정책이 바뀌거나 할 때마다 우리가 투표를 해요. 물론 우리가 제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 여러분들 요즘 정치나 종교로 다른 사람들끼리 화합이 될까요? 영원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아크로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 아크에는 다 정치색, 종교색 다 다른 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우리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이렇게 때 더 이렇게 소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아크디파이는 여기 제가 앞에 띄워놨어요. 생태계를 구현한 최초의 탈중앙 프로젝트라고. 생태계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재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돈을 버는. 여태까지 이런 것들은 말로만 많이 떠들어냈지 실제로 구현한 것은 그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Every era redefines who gets to win. When the world begins to move faster than human beings themselves, the gap starts to appear. It's reorganized in its most efficient method. As things market starts to shift, real value does not come from knowing what has happened, but from seeing early what is beginning to take shape, and acting before others do. What is truly powerful is not just the answer itself, but the entire intelligent system working currently in sync. This is not just one AI, but an intelligent network already in motion. I want the world to see me. When value is expressed with greater clarity, one person can begin to build influence of their own and even shape the world. The value of AI has never been about replacing anyone. It is about giving greater capability to every person willing to move forward. And when more people begin to hold that capability, a new era begins to emerge.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이 AI, 아키 AI가 나왔고요. 그걸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주식 같은, 그 다음에 코인 같은 이런 투자, 트레이딩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나의 업무, 회사 업무, 뭐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모든 일상생활부터 모든 업무에 이르기까지 나를 도와서, 요즘 직업들도 없어지는데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게 쓸만한지 한번 여러 가지를 테스트 삼아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도 만들어 봤고요. 이건 다른 분이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얘들아, 이제부터 아크랜드에 새로운 문명이 탄생되는 모험 이야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자,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눈을 이렇게 보네. 자, 이런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不打工不上班，赚钱就来阿尔卡。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성능력 1번 출전. 헤란너. 비욘세를 만들어 보라고 한 건데요. 자, 아키 AI가 플레이스토어하고 앱스토어에 다 이제 우리가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레벨 3 이상까지 쓸 수가 있고요. 점점 낮춰져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키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부터 일단 우선권을 이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그 어디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세가 AI예요. 이 산업 전반에 AI만큼 돈벌이가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AI 포모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대요. 뭔 말인지 아세요? AI 포모. 포모라는 거는 내가 거기를 뒤처지는 것만 같아서 불안을 느끼는 증상. 남들 다 AI다 보다 하는데 나만 이거 모르고 안 하고 있으면 그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키 AI는 그런 모든 그런 잘 모르는 분들까지도 쉽게 다룰 수 있게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산업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얼마나 돈이 된다고요? 4에서 5조 달러 연간.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평가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자동차 분야, 석유 분야, 반도체 분야, 이거 각각 비교했을 때 AI 산업 분야가 가장 크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앞으로는 2배 이상 더 커질 텐데, 얼마나 대단한지. 구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이쪽 그 컴퓨팅 인프라 계층에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벌고 있는 계층이 챗 GPT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엔스로피 이런 데서 연간 150억 달러로 많이 벌고 있고요. 자, 3단계가 우리 사용자 계층인데 이 계층에서는 아직 귀속 수익을 얻은 이야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치는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즉 사용자들의 사용성으로 인해서 많이 발전한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사용자들이 이거를 사용해주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속도로 많은 품질로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익 분배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컴퓨팅 인프라 계층이나 이런 AI 회사들 이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데 우리 사용자들은 돈을 못 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기여는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쓰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결제를 하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구독료를 내고요. API 호출 비용, 에이전트 사용 비용을 계속 내고 있어요. 모든 대화나 그다음에 뭐 해줘, 명령하는 거, 요청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데이터를 다음 세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그런 자료예요, 자료. 이런 원료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보상은 못 받는다. 뭔가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비슷한 거를 좀 했어요.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뭐가 떠오르나요? 카카오톡 애니팡. 우리는 그 재밌어가지고 많이 공유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커 보니까 우리는 근데 그거 이제 재미없어서 시사 안 하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성장한 회사가 카카오예요. 이건 카카오뿐만이 아니에요. 구글도 그러고요, 네이버도 그러고 이들 회사가 이 사람들의 이 사용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지네들이 다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웹2예요.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 웹1, 그다음에 현재 같은 시대가 웹2. 큰 회사만 벌어가요. 유튜브도 사람들이 크리에이터가 유튜버들이 이거 만들죠? 거기에서 다 벌어가고 유튜버한테 좀 떼주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재능 있는 유튜버들 많이 벌기도 하지만 웹2 방식이에요. 자, 웹3는요 이제 완전히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제 사용자들 개인들이 똑똑해졌어요. 웹2 시대를 거치면서 똑똑해졌고요. 이제 우리의 데이터 니네들이 함부로 못 가져가. 우리가 같이 소유해야 돼. 그래서 공동 소유의 개념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고요.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아크가 이거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개념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웹3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를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웹3는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기업이나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탈중앙화된 차세대 인터넷. 인터넷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화되고 공정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웹3 이 시대를 살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주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인된 회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크가 그 회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통제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통제받는 거. 여러분들 업비트에 혹시 돈 보냈는데 안 빼줘. 그런 경우 있으신지 모르겠네. 저는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앙화된, 그리고 또 은행에서 큰 금액 뭐 빼려고 하면 소명하라고 하죠. 빼려고 하면 황당한, 아니 내 돈 내가 빼는데 왜 그래야 돼? 그런 일을 겪어보시면 이 중앙화된 통제가 얼마나 불합리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그들은 얘기하죠. 뭐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것들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라고. 자, 웹 AI와 웹3의 해법 해서 아키 AI가 그 해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웹3가 해결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분배다.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라요. 이미 2009년도 비트코인 나오면서부터 이 웹3는 시작이 됐어요. 하나하나 시간 속에서 이제 정교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벼이 넘어가고요. 자, AI가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4에서 5조 원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배웠어요. 자, 웹3는 그 가치를 분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3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될 거예요. 딱히 롤 모델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크가 이 롤모델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챗 GPT를 예를 들어 볼게요. 챗 GPT가 대표적인 AI예요. AI. 챗 GPT나 클로드, 그다음에 제미나이 이런 대형 AI 플랫폼에서는 모든 비용을 당신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면 플랫폼이 모두 가져가고요. 우리 아키에서는 기여한 만큼 보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아키 AI에서는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질 않아요.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런 것도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가져가는 거는 오직 지갑 주소,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가입할 때 별명 하나 짓거든요. 별명. 악병느님은 별명을 뭐라고 짓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별명을 지면 그 정보만 가져가요. 우리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구글, 제미나이나 챗 GPT 이런 것들은요, 내 본명이랑 생년월일, 주민번호까지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갑니다. 우리 개인정보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중에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아키 AI가 나왔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 경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경쟁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AI가 아키예요. 그들을 포용해요, 포용. 그것을 쓰는 사람들, 우리 아키를 알면 같이 쓰게 돼요. 야, 이거 같이 쓰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져요.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가 많은 모두가 쓰는 그런 앱이 될 거예요. 그런 AI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복잡한 계산, 연산력,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단순한 걸 때는 그러니까 계산력이 조금만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를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한 작업할 때는 얘가 열이 많이 안 나요. 근데 오래 쓰거나 복잡한 거를 막 하면 얘가 펜도 막 돌아가고 열도 엄청나고 막 돌아가요. 그것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일을 많이 시키면 얘가 계산력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소비가 됩니다. 전력, 컴퓨팅 파워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우리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굉장히 필요한 게 컴퓨팅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그곳에서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게 수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키 AI가 클라우드 이거를 제공하는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곳으로 텐센트와 전략적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텐센트에서는 아키 AI에서 작동시키는 모든 AI에 대한 이 전력을 텐센트에서 다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텐센트는 중국 최대의 기업이에요. 가장 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납니다. 위챗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AI를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그쪽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아키 AI를 보고 홀딱 반한 것 같아요. 왜냐? 아키 AI는 최초의 탈중앙화된 AI거든요. 탈중앙화된 AI가 여태까지 이렇게 제대로 선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탈중앙 AI라고 하니까 텐센트에서도 굉장히 욕심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컴퓨팅 파워, 계산력을 다 이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퓨팅 인프라를 다 선점하려고 해요. 글로벌 기업들이. 그만큼 아까 첫 페이지에서 봤을 때 거기가 그 에어리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 놓고 이제 AI를 사용하시면 돼요. 주유소에 대한 비유가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AI를 쓰는 것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름을 넣어가면서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충전하는 주유소가 주유소에다가 주유할 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아크를 결제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우리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이제 AI가 없으면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아크를 결제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기름을 쓰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또 떨어지면 또 결제를 하고 또 충전을 쓰고. 근데 이 주유소인 아키 AI는 정유공장 텐센트에서 이 연료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층이 모두 다 혜택을 받는 구조예요. 모두 다 혜택을 받는 구조. 한 곳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유공장 텐센트도 돈을 벌고요. 아키 AI 주유소도 돈을 벌고요. 운전하고 있는 우리들도 돈을 다 같이 버는 구조.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와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지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텐센트와 이 전략적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텐센트도 우리한테 이익을 얻고 우리도 텐센트한테 이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확장 전략을 얘기해 볼게요. 확장 전략. 퍼뜨려야 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퍼뜨려야 돼? 지금처럼 지금 3레벨 이상부터 써야 되면 전 세계 사람들 다 3레벨 이상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확장을 해요. 아니 레벨 안 가도 다 쓰게 된다라고 쓴다고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자, 어플 다운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왓츠앱 또는 라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나 어떤 영상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 아키 AI로 딱 접속할 수 있는 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쉽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 앱에 있는 것도 지금 딱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전달을 해봤더니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를 통한 전파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AI를 AI는 앞으로 먼저 대세가 될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폴더폰만 쓰다가 전화만 하면 됐지 했던 노인분들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세요. 나 AI 그런 거 필요 없다. 나중에 AI가 안 해주면요, 나중에 저것들 말을 거지것대로 듣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는 AI를 가지고 어르신분들이 더 많이 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요. 내 나의 비서가 누가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보다도 어르신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누구나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AI가 하는 역할이 뭔지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게 하는 역할들이 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AI 하나 필요하다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게 됩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래도 엄청나게 큰 돈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프로 버전, 플러스 버전, 울트라 세 단계가 있는데 가장 저렴한 프로 버전, 한 달 사용료가 $20를 기준으로 전 세계 50억 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 5천만 명만 활성 사용자라고 보고요. 유료 전환율 5%, 250만 명만 무료로 쓴다라고 봤을 때 연간 $6억 거칩니다. 연간 $6억. 그 다음에 기업들이 쓰는 거. 기업들이요, 지금 AI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쓰는 거 계산을 하면 연간 약 $12억. 그 다음에 연간 약 $5억 에이전트를 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쓸 때 아크하고 비분 배우 쉐어를 합니다. 15%를 가져가게 돼요. 그때 연간 약 $5억 여기 수익으로 또 나오죠. 이 세 개를 합치면 $23억 인데
그게 3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자, 아키 AI가 3조 원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재원, 일에서 버는 아키, 그게 3조 원을 벌어들인다는 거는요, 우리 스테이킹하고 이자를 받는 여기 수익 구조에 어마무시한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와, 그 이자 어디서 나와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우리 아키에이가 열심히 벌고 있어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이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기여했고 그리고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아직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온 것도 있어요. 대출도 열리고요. 여러 가지 나중에는 보험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금융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아크 디파이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스테이킹 이자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참여할수록 보상을 얻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에 단단한 재원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버는 돈, 우리가 직접 관계가 있죠. 자, 일단은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가겠다. 재원이 확실하니까 그에 대한 안정감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받게 되면요, 이 아크가 가치가 올라가요. 가치가 오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에는 제발 좀 올라라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돈을 벌고 실생활에 쓰이는데 가치가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결제에 쓰이는 거니까 AI가 결제하고 쓰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거라는 겁니다. 자, 전 세계를 경제를 순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화폐입니다. 화폐. 아크 토큰. 아크 토큰은 이제 물가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면서 경제를 순환시키게 돼요. 그러면 하나의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탈중앙 금융. 전통적인 금융에서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탈중앙 금융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탈중앙 금융은요, 지금 나온 지가 15년이나 됐어요. 15년 동안 비트코인을 출발로 해서 계속 탈중앙 금융이 만들어졌는데, 금융이라고 하면 은행, 증권, 보험, 결제 이걸 다 송금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지금 탈중앙 금융이 약간 좀 삐딱하게 흘러온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수익을 얻거나 또 선물 거래, 극대화된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투기성으로 변한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진정한 블록체인 정신의 유해가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정신은 우리가 중앙에 통제 없이 모두가 투명한 금융을 하는 게, 자유로운 금융을 지향하는 게 탈중앙 금융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흘러왔죠. 자, 아크 디파이를 통해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금융 생태계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에 따른 보상은 스테이킹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고요. 앞으로 이 생태계 안에서 더 많은 수익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화폐는 화폐 가치가 지키지를 못했어요. 김밥 한 줄에 1,000원 했던 거, 그래서 김밥 천국이라고 이름도 지어졌는데, 지금은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이 김밥 5천국이에요. 5천원이니까 그쵸? 그거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니 얼마 만에 5배가 오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돈이야 똥이야, 그죠? 돈이 너무나 화폐 가치가 이건 뭐 초고속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나왔어요. 발행권과 통제권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돈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일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가치가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떨어져요. 근데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이거 정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나선 거예요. AI의 발달과 함께 이런 화폐도 이상적인 화폐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아크디파입니다. 이제 물론 금융위기가 이런 거를 촉발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들이 막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그냥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바꾸면요 통치의 개념도 바꿔지게 되고요. 새로운 문명, 우리가 문명하면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그냥 딴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딴 세상, 완전히 색다른 세상. 그게 화폐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지켜지고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국경에 상관없이 정치, 여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종교 상관없이 우리 아크를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돈을 벌어가서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특정 소수가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게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일반인들이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와우 정말 대단한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지금 현실에서는 이 카드사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죠. 카드사들이 전통적으로 카드 수익으로 얻던 수수료가 이제는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자기들이 한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죠. 자, 이상적인 화폐는 어떤 모습일까요? 탈중앙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는 특정 국가나 기업에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누구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얻으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이 이렇게 탈중앙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돼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돼요. 결제가 힘들거든요. 결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는 결제를 못하는 이유가 가격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USDC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끼리 기계끼리 결제를 하는 시대인데 속도도 빠르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안 되고요. USDC나 이런 걸로 가능합니다. 자, 아크가 이 역할을 대신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탈중앙되어 있긴 하지만 가격이 아직은 불안해요. 그리고 사용성도 아직 입증이 안 됐습니다. 시간 속에서 이 두 개는 우리가 해결해 가면 돼요. 이 가격 안정성은 우리 아크에 장착된 인공지능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이 작동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요. 우리가 점점 많은 유저를 여기에 참여시키고요. 그리고 아크 AI가 국고를 많이 채움으로써 이 가격 안정성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 안정성을 누리고 있을 때 이 사용성까지도 다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대세가 되어서 대세 코인이 되어서 여러 기관들이나 국가나 그런 데서도 채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크에 대한 거는 굉장히 공부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모듈 플러스 MBR까지 6개인데요. 각각의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림으로 좀 만들어 드리면 향후에 아크의 가격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EM으로 떨어뜨리고요. 내려갈 때는 MBR, RBS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고가 있어야 돼요. 국고가 탄탄해야 됩니다. YRF가 수익으로 매수한 다음에 소각하는 기능을 통해서 더욱 탄탄하게 해주고요. 리베이스 풀 잔량을 체크해주는 RCL, 민팅 한도를 제한하는 MCL 이런 모듈이 작동하게 돼요. 이런 모듈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게 뭔 소리야라고 하겠지만 내 계정에 관측 계정이라고 해서 내가 출금할 수는 없지만 지켜볼 수만 있는 관측 계정으로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매수 매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D2라고 하는 지갑에서 열심히 매수하는 장면을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갑으로. 그래서 야 그거 AI 뭐 말로만 그렇게 AI 거리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다 직접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가격이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시간 속에서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가격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개수만 모으시면 됩니다. 재단에서 할 일은 이미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생태계만 잘 만들면 돼요. 아키 AI를 계속 발전시키고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참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계속 이걸 알려서 사람 수를 많이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크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투표를 결정했고요. 현재 13번째 투표를 겪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토리 사이트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 자, K뱅크를 통해서, 업비트를 통해서, 바이낸스를 통해서, 토큰포켓으로 내 원화를 USDT로 바꾸면 돼요. 바꿔서 스테이킹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전산으로 할 때는 하지만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초대하시는 분한테 해달라고 하시거나 하면 도와줄 겁니다. 150만 원으로 1000달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USDT 1000달러. 이걸로 100개의 아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가격이 1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00개인데 이게 만약에 40달러였으면요 20몇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 부분보다 얼마나 유리해요? 훨씬 유리하죠? 자, 540일짜리로 스테이킹, 720일짜리로 해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540일짜리로 하면 이게 540일 뒤에 3,800개가 돼요. 100개가 3,800개가 된다고요. 개수로. 물론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변수가 있어요. 이게 2,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거의 뭐 4,0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내가 처음에 한 거보다 개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0.6에서 0.7% 1복리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만기 시에 그대로 가격이 현재 가격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8천만 원 돈이에요. 150만 원 가지고 8천만 원이 된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몇 배예요? 어마무시하죠. 자, 가격이 2배 올랐어요. 그러면 1억 6천이 되는 거고요. 3배 오르면 2억 4천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죠. 나쁜 일이 생겨서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573만 원으로 3.8배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이거 엉덩이 쉽겠네.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안전하고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걸 당연히 생각하셔야죠. 540일 뒤까지 이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육을 해요. 진짜 이게 540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지를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조금 이따 확인하고요. 자, 이제 중간에 만기까지 유지 말고요. 유지하기도 하겠지만 급한 돈은 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계속 빼면서 하려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리, 자,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중간에 급한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복리는 포기하셔야 돼요. 중간에 빼서 쓰려면. 그리고 수수료가 급히 뺄 때 내가 이것을 바로 빼고 싶으면 22.5%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참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 길게 굳어줄 거야. 손도 깎다 안 될 거야.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빼야지. 다 다르잖아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매일매일 찾아야겠다고 한 사람들만 다 모여있다면요, 우리 가격은요 버티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길게 만기까지 유지할 사람들만 다 모여든다면요, 가격은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기를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 경제 사정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 제각각 다를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떨지는 누구도 100%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거를 투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태계가 만들어서 이걸 토큰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지면요,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 비전을 보고 참여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만지게 되는 거고요. 부와 행복이 오겠죠. 자, 그거를 버티지 못하면 그냥 일장춘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원금도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원금도 기간에 따른 락이 해제가 되거든요. 자, 제가 9개월 동안 어떤 2명의 케이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코인 시장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코인 엄청나게 하락했죠. 비트코인부터 코인 올라간 게 별로 없죠. 8월 27일부터 지난 8월 20일부터 현재 9개월 3일까지 그 솔라나, 리플, 솔라나 이런 것과 우리 아크를 비교해봤어요. 아크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솔라나도 많이 떨어졌죠. 솔라나하고 리플을 같이 비교해볼게요. 2025년 8월 27일 날 900만 원을 가지고 옹고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라나 그때 당시에 28만 원이었는데 투자했고요. 똥꼬집은 리플에 4,100원일 때 투자를 했어요. 자, 그때 이제 6월 3일 현재 솔라나는요 11만 원이 됐고요. 리플은 1,800원이 됐어요. 똑같이 60%, 56%. 900만 원이었던 게 350만 원, 리플은 390만 원.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했죠. 손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이거 팔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이거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써보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한편 현명한 권동규 씨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 아크에 스테이킹을 했어요. 근데 현재 봤더니 이것도 10달러로 떨어져서 75%를 하락했어요. 40달러가 75%를 하락해서 그러면 손해를 봐야 맞잖아요. 하지만 스테이킹을 해서 개수를 많이 모은 겁니다. 개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시고요. 153개가 1136개가 됐어요. 이게 복리로 늘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36개 이거 현재 가치로 계산했더니 1674만 원이에요. 1674만 원. 자, 아까 보시면은 아까 400만 원 정도 했었잖아요. 리플이나 솔라나 했던 분들. 근데 여기 아크에 한 사람은 1674만 원인 거예요. 비교가 엄청나게 되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이 1700개가 또 있어요. 2900개가 총량이고요. 그 중에 1100개를 받았으니까 자, 그걸 계산하면 2664만 원이에요. 자, 이것과 이거 합하면요 총 4300만 원. 어때요? 400만 원 가져간 사람하고 10배 더 많이 가져가죠. 자, 우리 아크로 스테이킹 하면요 똑같이 이렇게 수익이 떨어져도 지금 들어가신 분은 10달러니까 지금 들어가신 분은 한 2.5달러 돼도 2.5달러 돼도 이렇게 수익을 얻는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교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너무 경치가 아름답죠? 이 구름 사이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고요. 이게 목적지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저 역시도 이거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잘 짜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이게 목적지고요. 이게 결국 생태계의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생태계라는 게 없으면요 지금 가격이 40달러가 아니라
50달러, 60달러, 70달러를 가고 있더라도요. 이게 없으면요.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여러분들 그거 원하세요? 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아무리 바닥이 있더라도요. 이게 완성이 되면요. 네. 이거 알아서 올라갑니다. 알아서 가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생태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키 AI가 실제 우리의 생태계고 얘가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한테 얼마나 이익을 줄 것인지 그게 정말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아키 AI를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 관계자들도 맨날 트윗으로 아키 AI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키 AI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목숨 걸고 퍼뜨려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 아니어도 할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면 내가 돈도 벌고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자, 카르멜로 이폴리토라는 사람은 이런 디파이 분야, 올바르게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연구한 사람입니다. 자, 비탈리 부텔린 이분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카르멜로 이폴리토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포브스지에도 실려 있고요. 영국 출신. 자, 2021년 3월달부터 올림푸스 다우를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토큰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V3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아크 디파이를 선보였죠. 자, 코인마켓캡, 코인게프에도 다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요. 모건 크레스트 벤처캐피탈 여기에서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예요. 자기들의 철학과 카르멜로 이폴리토의 철학이 똑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투자를 합니다. 무려 3천만 달러라는 돈, 450억. 정말 어려운 돈입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다른 투자들처럼 싼 가격에 해서 뭔가를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함께 성공을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교육이나 이런 지원, 마케팅에 지원하는 곳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대단한 곳이라고 느껴요. 자, 이곳에서 이렇게 빈텐서나 리도 같이 훌륭한 투자를 한 곳입니다. 자, 이제 청기 누설을 발표할 차례입니다. 아크 디파이는요, 이 디파이 업계에 청기 누설을 한, 어찌 보면 그들한테는 동종 업계에 있는 곳들한테는 배신자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사용자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그들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퍼뜨리고 다녔어요. 왜냐? 안전하고 오래가는 디파이를 보려면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자, 사실 이 디파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가면을 쓰고 사람들한테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들을 다 속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많은 이득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용자들은 다 까먹었어요. 갑자기 잘 나가던 게 하루아침에 전산이 안 열려요. 전산이 안 열려요. 전산이. 조시는 분들 잠 깨셨어요? 자, 그래서 전산이 안 열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사장님 주무시다가 불을 떴더니 전산이 안 열려요. 이놈의 전산. 전산이 안 열리는 것만큼 저는 센 공포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무서운가 봐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무섭더라고요. 뭐 전산은 열리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산은 열리잖아요.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전산은 열리잖아요. 지금 9개월 동안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뭐 멈춘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어찌 보면은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실패를 30번 정도 경험한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처음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는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안전한지 위험한지 이런 거를 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정말 다른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거래소에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웹3 지갑에서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진정한 탈중앙 금융이에요. 그러려면 LP 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동성 풀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형성한 풀이에요. 우리가 소유했어요. 그런데 그 풀이 얘네 이제 관리자들이 가져가지 않게끔 락업을 해놨습니다. 영원한 락업. 그래서 얼마까지 갈 거냐? 우리는 영원히 간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락업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디파이들이 많이 해먹던 수법이 몰래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발행을 한 것을 내다가 파는 행위였어요. 내다가 팔면 가격이 작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유도 몰라요. 알고 봤더니 이 마나쓰리 같은 놈 어디 갔어? 자, 갑자기 익숙한 이름이 단어가 들리죠? 자, 그런 것도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짓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볼 줄을 모르고 보는 방법조차 누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자, 아크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고가 멀티시그인지 우리가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국고자산 이거 안정적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미래를 위해서 금고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아, 그럴 여유도 없다고요? 금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크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자, 이 금고는 여러 명의 자산, 이렇게 여러 명의 키로 공동 관리가 돼야 돼요. 9개 중에 5개가 동의해야, 그래서 멀티시그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 토큰 발행, 함부로 발행하지 않고 규칙대로 발행한다라는 거고요. 쌀 때 매수해서 소각한다라는 이런 시스템. 지금은 MBR이 RBS랑 같은 역할을 하고요. 자, 이게 지금 초보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장치들을 다 해놨고 이걸 다 오픈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요 이렇게 교육을 다 합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잠겨있죠. 아크, 오리진 안 잠겨있고 웹키 안 잠겨있고 그 다음에 아크, LP 100% 얘네들 LGNS 안 잠겨있고 웹키 안 잠겨있고 자, 이렇게 민팅도 이렇게 다 여기 들어가서 보면 돼 있고요. 멀티시브도 9개 지갑 중에서 5개가 동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톨릿 투표하는 것도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고요. EN 스마트 토큰 발행 모듈 이렇게 정해진 규칙대로 로직대로 발행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RBS가 이렇게 매수 수업한다는 얘기. 제가 이거 얼렁뚱땅 그냥 모르게 하려고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동 경로가 다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고요. 셀 틈이 없습니다. 토큰 하나하나 다 지갑에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다 확인이 되는 아크 디파이예요. 그래서 분배해놓은 서틱에서 다 보시면 됩니다. 서틱에서 이렇게 점수 다 확인이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성된 디파이는요, 서틱만 보시면 돼요. 서틱하고 몇 가지 사이트들 다 보실 수 있도록 나와져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지금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안, 점검하는 사이트들도 여러 개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거 확인 안 하고도 당한다? 그럼 여러분들 잘못인 거예요. 여기서 다 점수를 토큰을 넣으면요 다 점수화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크를 할지 오리진을 할지 웹키를 할지 뭐를 아카스를 할지 선택하는데 이거 점수 다 넣으면 점수 제일 높은 거 하시면 된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텐센트 홈페이지에 가면 텐센트 트위터에 가면 웹3와 AI 미래를 이끌어간다 해서 아크 AI의 파트너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아크 AI를 첫 번째 화면에 이게 텐센트 클라우드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거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 안전합니다. 검증 툴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생태계에 있어요. 앞뒤에 확실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 확률 아주 높은 거예요. 제가 100%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00%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90%,
95% 이상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깨지고 아쉬운 게 많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돈만 있습니까? 명예, 신뢰, 여러분들 가족분들한테 환영받으시나요? 네. 아,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몰래 하시더라고. 몰래 하다가 듣게 아니야 그거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당당하게 야 이게 AI라는 거다. 이게 탈중한 AI라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그리고 야 이 바보야 요즘 AI 시대인데 넌 이것도 모르냐 하는 큰 소리 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거 모습을 보는 게 또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아크를 안 이상 여기만 집중하세요. 다른 거 하지만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하면 가슴 뛰어서 잠을 못 잡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어떤 프로젝트를 만나면 이제 조금 어떻게 좀 검증할 수 있는 걸 좀 배우셨나요? 네. 아예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저기 강사님이 많이 졸아서 화가 나서 팍팍팍 지나가 버렸어. 그죠?